프로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육가는 다 중요해요. 이게 완전 핵심이야. 여러분 여태까지 달려온 이유는 딱 요 하나를 위해서 여태까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입장에서요. 자, 재밌어야 되는데. 자, 프로세스, 파이프라인 프로세스 보겠습니다. 우리 싱글 사이클을 사용하고요. 싱글 사이클을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키울 거예요. 멀티 사이클 아니야. 싱글 사이클을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키울 겁니다. 그래서 구조는 싱글 사이클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바뀌는 게 없어. 근데 그만 뭐야? 계속 차를 보내는 거야. 맞아? 한 놈이 차가 들어가서 쭉 통과해서 나오는 거. 그리고 나서 그걸 확인하고 차를 보내서 공장을 한 바퀴 도는 거. 그게 아니고 차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해서 각각의 인원한테 토스를 하고 그 인원이 첫 번째 인원이 넘겼을 때 또 다른 걸 해라라고 계속 압박을 해주는 거. 그게 이제 파이프라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개념하고 동일해. 파이프라인 프로세스를 우리가 5단계로 쪼개시면 돼. 싱글 사이클 프로세스를 5단계로 쪼갠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패칭, 디코딩, 디스크트, 메모리, 라이팅 이 5가지로 일선을 쪼갰습니다. 오케이? 자, 패칭, 디코딩 또 넘어봅시다. 이거 보세요. 본격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림을 보고 얘기합시다. 자, 동일하죠? 이게 싱글 사이클 프로세스. 맞아?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패칭부터 시작해갖고 이 일련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야 그 다음 명령어가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명령어가 들어오고, 그죠?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한다고? 패칭, 디코딩, 인스트럭션, 마이팅, 마이팅, 100까지 하고 나서 사이클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 사이클에서 또 패칭을 시작해. 그렇죠? 세 번째 사이클에서 또 패칭이 들어가. 그럼 뭔 말이야? 이 각각의 사이클은 결국은 무조건 패칭 사이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작. 맞아? 그래서 특정한 그 아웃풋이 처음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각각 사이클 주기 때마다 컴플리션이 쭉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컴플리션 넷이 쭉 올라가 1에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었어. 맞아요? 옛날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봅시다. 실질적으로 싱글 사이클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패칭을 하고 디코딩을 하고 인스트럭션을 하고 메모리를 라이팅을 하거나 리딩을 하거나 그리고 라이팅 백을 넥스트에다 하거나 이 각각의 단계별로 우리가 쪼개봤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다 달라. 왜? 그 각각을 디바이스를 액세스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 체류 시간이 다르고 로스트 차이가 다르죠. 설계시. 맞아? 어떤 것들 패칭은 다른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려. AL은 연산을 해줘야 되니까 라이팅 백도 오래 걸려. 맞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각각의 클락 주기를 뭐라고? 각각의 컴포넌트가 제일 오래 걸리는 놈을 기반으로 해서 클락 주기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 파이프라인 프로세스를 배웠어요. 맞아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 걸리는 패칭을 기반으로 해서 애가 지금 현재는 250 피코세컨드. 250 피코세컨드. 얘를 기반으로 해서 클락 주기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야. 디코딩이 사실 250 피코세컨드보다는 더 빨리 끝남에도 불구하고 통으로 그냥 클락 사이클 하나 더 쓴다. 그래서 이 노는 시간이겠지. 아이드 타임 존재하겠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ALU도 패칭보다는 빨리 끝나. 그래서 아이드 타임 존재를 해요. 이런 것들이 아이드 타임 존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클래스 사이클을 제일 액세스가 오래 걸리는 로직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인스트럭션 레이턴시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처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지연 시간. 이게 좀 이상한데 지연이라고 하면 뭔가 지연되는 거잖아. 근데 사실
배칭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처리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뭐야? 이 각각이 걸리는 놈을 계산을 하면 아까 저번에 계산했을 때 950 피코세크 나왔었죠. 그렇죠? 싱글 사이클 때 이랬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파이프라이닝을 돌리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250 피코세크를 기반으로 곱하기 5개를 해준 게 하나의 지연 데이터 시간이 있어. 맞아요? 5 곱하기 250, 1250 피코세크. 즉, 요것만 비교했을 때는 사실 파이프라이닝 프로세스가 더 오래 걸려요. 아이들 타임을 고려를 해서 동기화를 시켰기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계속 인스트럭션이 들어오고 실행을 해주기 때문에 컴플리션 레이시 쭉 올라간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수락굿이 뭐야? 어느 순간부터는 각각 클락축의 한 주기당마다 수락굿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50 피코세크가 수락굿이야. 하나의 인스트럭션 퍼 250 피코세크. 맞아? IPC. 맞아? 근데 이렇게 하면 파이프라인 프로세스를 타면은 무조건 좋아져. 수락굿이 막 올라. 맞아? 근데 옛날에 그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하이퍼. 이 단계를 쪼개면 더 많이 쪼개면 뭐라고? 하이퍼 파이프라인 프로세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한계는 있어. 거기에 대한 한계는 있어. 그리고 또 다른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저드 문제예요. 보통 이거 그냥 충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트롤에 의한 제어 시그널의 충돌, 각각의 단계에서, 스테이지 단계에서 제어 시그널의 충돌 아니면 데이터 충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그런 파이프라이닝 프로세스를 뭘 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파이프라이닝 타임은 무조건 좋아서 쓰라고지. 근데 해저드라는 이슈가 있어. 이 해저드라는 이슈는 데이터 해저드가 있고 컨트롤 시그널 해저드가 있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성할 거니?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거니? 에 대한 테크닉을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파이프라인 프로세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시면 돼요. 추상화를 좀 시켜봅시다. 우리 파이프라이닝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싱글 사이클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그리지 말고 인스트럭션 메모리라는 게 존재했었지. 싱글 사이클에서도. 그렇죠? 데이터 메모리라는 게 존재했었죠. 그래서 IMDM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조그맣게 표시를 했어.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레지스터들이 존재를 해요. 왜? 얘도 클래스 사이클 때마다 얘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를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논 아키텍처 스테이트가 존재하셔야 합니다. 중간중간 그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레지스터 파일을 액세스를 하고 AL을 읽고 그리고 다시 한번 레지스터 파일을 접근해야 돼요. 사실 레지스터 파일은 하나야. 근데 얘는 단계별로 표기를 하기 위해서 쪼개놓는 거야. 뭐라고? 우리는 5단계라고 했었잖아요. 인스트럭션 메모리 배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디코딩 단계. 배칭 단계, 디코딩 단계, 익스큐션 단계, 데이터 메모리 배칭 단계, 맞아? 그리고 나서 라이팅 투 레지스터 파일. 얘는 무조건 파이프라인 프로세스라는 건 이 5단계를 어떠한 명령어가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다 통과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렬의 과정. 메모리를 액세스하고 배칭, 인스트럭션 메모리를 액세스하고 배치 단계에서 디코딩이니까 레지스터 파일을 액세스를 하겠죠. 이 단계에서. 익스큐션에서는 ALU 연산을 하겠지. 데이터 메모리 배칭은 뭐야? 메모리를 다시 한번 데이터 메모리 액세스를 하겠죠. 그리고 뭐야? 라이팅 백은 레지스터 파일에 기록을 하겠지. 그래서 이 5개의 신호를 계속 반복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색깔이 조금 달라. 어떤 놈은 검은색, 어떤 놈은 하얀색. 그렇죠? 뭔 말이야? 인스트럭션이 뭐가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메모리를 액세스해야 하는 게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게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프라인은 뭐 무조건 통과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경유하는 게 있지. 무조건 데이터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우에서 좋아. 옵션이요. 복스가 이제 EXX로서 맞아.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RF이긴 RF인데 레지스터 파일이긴 한데 앞에는 반쪽은 밝아 뒤쪽은 어둡고 얘는 RF를 읽는 거 읽는다를 표현을 할 때 이 책에서는 앞에는 밝고 뒤에는 어둡고 얘는 뭐야? 앞에는 어둡고 뒤에는 밝아 얘는 쓰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파일은 분명 하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해줬을까? 각각의 이게 클락 주기인데 그때마다 레지스터 파일을 어떨 때는 읽어야 되고 어쩔 때는 써야 됩니다. 맞아? 맞지? 다시 단계로 풀어야 되니까 이거를 실질적 레지스터 파일을 하나긴 하지만 두 개로 그냥 풀어놔 준 거야. 설명이 끝나라고. 자, 그런데 요 일련의 과정을 이제 코드가 이제 LW add sub and 세브도 5월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사이클이 밀려나가면서 실행이 됩니다. 그쵸? 패칭이 되고 익스큐션이 되겠지. 자, 보면은 어느 특별한 단계에서는 5번째 클래스 사이클이 들어왔었을 때 얘는 뭐야? LW 로딩이라는 놈을 최종적으로 여기 $S2에다가 기록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인 메모리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맞죠?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패칭을 했어. 그렇죠? 그 IR에다 집어넣었어. 맞아? 그리고 나서 레지스터 파일을 접근을 해. 요거랑 요거로 갖고 오는 거잖아. 맞아? 맞아? $0이랑 40이라는 걸 갖고 왔어. 40은 사실 레지스터 파일을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요 선에서부터 오긴 해. 근데 여기는 그냥 레지스터 파일 같이 접근한 것처럼 써놨어. 그쵸? 그리고 나서 ALU를 통과해.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맞아? 그래서 이펙트 어드레스를 만들어냈어. 그걸 가지고 데이터 메모리를 액세스를 했어. 그쵸? 액세스를 했으니까 검은색이야. 그 정보를 갖고 왔을 때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 뭐야? $S2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맞아? 이걸 일렬로 풀어내줄 거라고 이거죠. 맞아? 근데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뭐야? 애들한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패칭을 했더니 애들에, 그쵸? IR에서 이제 디코딩을 하겠죠. 디코딩 단계가 어디까지라고? 여기까지 있는 거. RF 시그널, RF를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RS, RT에 대한 걸 갖고 왔죠. 그리고 나서 연산을 했지, 애들을 했지, ALU에서. 그쵸? N은 뭐야? 메모리 SSR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우회해서 그냥 이 상태의 다이아그램을 들어가시면 돼요. 레지스터에.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써주시면 돼요. 라이팅 백. $S 3에다가. 맞아? 얘는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빼주는 거이기 때문에 빼주시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동일해. 맞죠? 그리고 AND는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요. 동일해. 그냥 요것만 그냥 제어 연산 시그널이 달라지는 부분. AL만. 그리고 SW. SW 어떻게 돼? 그거 어드레스 만들어내시고 연산을 해서 나왔죠. 그거 어디다가 데이터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겠지. 그쵸? 세이브 얻으니까 $S 6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 건가? $S 6에다가 기록을 하세요. 그쵸? 자,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 5월도 사실 얘랑 얘랑 그 차이 없습니다. 엔드랑 서브랑 얘랑 중이랑 제가 시그널을 달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5번째, 5번째 이 사이클에서 클래스 사이클에서 얘는 라이팅을 해. 그래서 레지스터에 라이팅을 해야 돼. 근데 그와 동시에 요때 5번째 사이클에서 레지스터를 라이팅을 하고 또 어떠한 컴포넌트, 데이터 메모리는 일은 안 하고 그리고 ALU는 일을 해야 되네. 그쵸? 얘는 뭐야? 리딩. 그쵸? 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의 주기에서 라이팅도 하고 리딩도 해야 돼. 컴플리트가 일어나지 않겠어? 맞지?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뭐야?
라이팅을 먼저 해. 반주기 동안. 반주기 동안에는 라이팅을 하는 거고, 반주기 발표는 리딩이에요. 그렇게 하면 충돌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지스터 접근은 이렇게 반주기로 나눠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 맞아? 이게 파이프라인 프로세서. 달라진 건 뭐예요? 이 중간중간에 레지스터가 통합 레지스터가 있어. 기억을 하기 위해서. 안 보이니? 불 꺼볼까? 자, 각각의 클락 주기 때마다 데이터 패스가 경성이 될 거예요. 맞아? 멀티 프로세스처럼.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레지스터들이 쭉 달려 있어요. 단계별, 데이터 패스가 이러면 단계. 그래서 어디까지? PC가 디코딩이 되는 것까지 한 주기. 여기에서부터 PC가 패칭이 되는 데까지 여기가 한 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익스큐션 하는 주기. 맞아요? 얘는 뭐라고? 데이터 메모리 액세스 하는 그 스테이지. 맞아? 단계. 파이프라인 단계. 이건 뭐야? 라이팅 백 단계. 다시 우리가 5단계로 쪼갰죠. 패칭, 디코딩, 익스큐션, 데이터 메모리, 라이팅 백. 더 쪼개도 돼. 그게 파이프라인 프로세스야. 달라진 거는 요거 딱 하나. 그리고 마이너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네거티브 엣지 시그널이 들어가요. 네거티브 엣지 시그널이 들어가요. 왜? 내가 이거 라이팅 포트에다가 기록을 하고 싶을 때 나머지 컴포넌트는 다 상승 엣지에서 작동을 해요. 그쵸? 상승 엣지에서 작동을 할 때 얘네들이 연산은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 연산이 돼서 튀어나올 거야. 그쵸? 근데 그 동시에 여기를 접근해야 할 가능성이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각이 그러니까 스테이지별로 단계별로 1, 2, 3, 4, 5단계로 나눴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각각의 5단계로 나눴고 클래스 시그널이 이렇게 쭉 연속해서 들어갔었을 때 이 특정한 클래스 시그널이 들어왔었을 때 패칭과 디코딩과 익스큐션과 데이터 메모리랑 이런 것들 그 라이팅 100까지 모든 거를 다 동작시켜야 하는 주기가 분명히 나타나잖아. 뒤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나타나잖아. 특정한 클락 주기에 왔을 때는 요거랑 요거가 같이 수용돼야 되는 그런 클락 주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야. 파이프라인 프로세스.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이 특정한 클락 주기가 들어왔을 때 얘가 처리가 됐어. 그렇죠? 그런 다음에 동시에 이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클락 주기가 안 맞잖아. 동시에 들어오니까 데이터 지연이 생기니까 안 맞잖아. 하기로도 그렇고. 얘는 그래서 어떻게 네거티브에다가 저장을 해주겠다. 그 시그널. 왜?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라이트. 내가 상승했을 때 시그널을 받아서 하강했을 때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 뭐야? 특정 사이클이 들어왔었을 때 다시 한번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다 동작을 해야 될 스피커가 그쵸? 다 동작을 해요. 그때 뭐가 나? 결국은 특정 사이클이 들어왔을 때 이때 라이팅 웹 스테이지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스테이지가 수행될 수 있고 동시에 리딩 즉 디코딩 단계가 수행될 수가 있겠죠. 특정 사이클이 들어왔었을 때. 그럼 어떻게 돼? 어떤 주소가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혹은 어떤 값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얘가 헷갈리겠죠. 어떤 값을 써줘야 될지 아니면 데이터가 변경될 수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데이터 하자라고 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잠깐 감이 안 온다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데이터 하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자, 로딩, 애드 다 나왔는데 이전 거랑 완전히 동일한 어셈블리입니다. 바뀐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S2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로딩 워드에서 리팩트 워드에서 찾아가서 그 정보를 $S2에다 저장해 주세요. 근데 그 정보가 예를 들어서 바보라고 적었던 정보라서 그 $S2에다가 레스터 파일에다가 바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 맞아? 맞아? 그치? 여기 그 다음 거 봅시다. 얘는 T1과 T2를 액세스를 해서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라이트백 해주는 거죠. 맞아요? T1, T2는 얘랑 얘랑 오버랩되는 구간이 없어. 왜? 변수를 완전히 다르게 썼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근데 S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아니고 어셈블리어를 너네가 썼는데 $S2라고 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맞아? 그럼 기존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인 싱글 사이클 프로세스 라인을 탄다면 얘가 끝나고 나서 맞아요? $S2에는 바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바보랑 얘랑 연산을 해서 그 결과값이 들어가는 거잖아. 맞아? 근데 파이프라인 프로세스 타면 어떻게 돼요? 요 놈이 실질적으로는 $S2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쵸? 그 바보라는 정보가 여기 A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바보라는 정보는 언제 결정돼? 나중에 결정되는데. 모르겠어. 봐봐. $S2에 대해 들어가는 정보는 다섯 번째 사이클 때 결정이 되는데 맞아? 지금 현재 이 어셈블리어를 만약에 $S2로 바꿔놓는다면 지금 올바른 정보를 이때 꺼내줘야 되잖아. 모르잖아 근데 이때는 이때 가야지만 않는데 쓰여지기 전이라고. 쓰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잖아요. 결국 뭐야? $S2에 들어간 이 정보가 아니고 저 위에서 미리 쓰여진 오류 정보라고 할까요? 원치 않은 그 정보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연산된 값은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겠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하자드라고 얘기합니다. 왜? 라이팅 백을 해야 되는 거랑 지금 리딩을 해야 되는 건데 리딩에서 라이팅을 하지 않은 그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하자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어떻게 처리할까요? 똑똑하신 분이 배우진 않았지만 어차피 나도 너네 때 교수님께서 들어봤으면 몰랐을 거야.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내가 솔루션을 가장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드웨어적으로. 상상력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지금만
내가 이미 여기서 정보를 결정 짓고 싶어. 결정되고 있는 그 정보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오, 재창이가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과정을 안 고치고 그냥 네? 잃어버리면 네? 크게. 3, 4, 5 단계를 그냥 무시하고 이거에서 사이클을 무시하고 그냥 바로 아래로 어디서 어디를 아래로 낼까? 2번 뭐고? 네 2번에서. 그냥 그거를 뒤에 있는 사이클 플랍을 다 무시하고 땡길 수 있는 땡. 비슷한. 생각해봐.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가 올바른 되는 거잖아. 여기에 있는 정보가 이 클락 사이클에서 언제 결정되니? 첫 번째 로딩에서. 3번에서. 그러면 여기서 그냥 라인 하나 따서 이렇게 그려서. 그치? 하나 더 질문. 이렇게 하면 연결은 돼. 근데 나는 언제 연결해 줄 건데? 그거는 이제 또 제어 시그널이고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럼 하드웨어가 조금 더 컨트롤, 얘를 하자드가 일어난, 데이터 하자드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를 디텍팅을 해주는 시그널 유닛이 따로 있어요. 하드웨어. 거기서 이제 얘를 정보를 여기다 뿌려줘야 돼 라고 했었을 때 얘가 X가 작동을 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좀 어렵겠지. 거기까지 볼 겁니다 이제. 근데 내가 말한 그 데이터 포워드 방식은 데이터 하자들을 비교하기 위한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야. 두 가지 방식 때문에 다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이게 방금 보여드렸던 파이프라이닝 프로세스거든요. 그냥 그대로 바꾼 겁니다. 중간중간에 긴 레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요 근데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요거. 정말이야? 내가 요 포트 있잖아요. 요 포트는 A3에 꽂히는 거고 라이팅 백이라고 하는 주소 시그널이 결정지어지는 포트잖아요. 맞아? 안 기억나? 여기서 오면은 이 익스큐션 스테이트에서 지금 라이팅 백을 하기 위한 이 주소가 결정이 된다고. 맞나요? 여기 거쳐가는 게 보니까 여기서 A랑 요거 작동하는 거고 여기서는 요거 작동하는 거고 여기서는 라이팅 백 작동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나는 라이팅 백을 하고 싶은데 라이팅 백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주소에다 써야 될 건데 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느 주소에서 써야 될 건데 라는 게 익스큐션 단계에서 정해져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이 정보가 메모리 그 사이클을 타면서 라이팅 백까지 오기 전에 주소가 변경될 수가 있겠지. 맞아요? 저장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선을 쭉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사이클 갈 때까지도 이전에 내가 저장해야 할 그 주소를 저장하고 있겠지. 레스트에서. 그래서 이 선을 익스큐션 단계에서 쭉 빼서 마지막 레스터까지 걸쳐서 저장할 수 있게.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쭉 빼지 않고 익스큐션 단계에서 머무르게 된다면 이러한 어셈블리어를 표현해줬을 때 우리 $S4라는 여기 이 상태에서
제로 시그널 우리 그때 파이프 싱글 사이클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그냥 다 갔어. 근데 얘를 어떻게 해요? 각각의 사이클에 맞게 작동하도록 쭉 상태를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놈은 익스큐션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익스큐션 좀 어떤 놈은 라이팅백까지 하기 위해서는 요까지 그 정보를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요까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겠지.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시그널, 여기에 들어가는 시그널은 당연히 요까지 기억이 돼야 되겠죠, 전부가. 그래서 레지스터가 요까지 5번째 단계까지 열쳐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 제어 시그널을. 또한 요거 PC를 뭘 선택해 줄 건데 라는 것도 사실은 요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지만 결정이 되더라. 왜? BEQ 같은 경우는 그래.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 익스큐션 단계에서 정해져야 되는 것들은 그냥 요 레지스터까지만 거쳐서 오시면 되는 거고, 데이터 메모리에서 정해져야 되는 것들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요거는 요 단까지만 끌고 오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어 라인을 상태를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자드에 대해서 들어가 봅시다. 자, 아까 얘기한 게 다예요. 요 정보가 들어왔다. 그렇죠? N $S 0 $S 2 $S 그리고 AND 5월 서비라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보시면 지금 이 $S 0이 문제야. 왜? 얘들을 써주게 되면은 라이트 백에 결정이 돼. 즉, 5번째 사이클에서 결정이 되는 놈을 이놈들은 자꾸 미리 유도를 해. 그렇죠?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볼까요? 얘는 언제? 이때 라이팅, 그러니까 리딩을 요구하는 데가 이거잖아. 텍스트 파일에 접근을 요구하는 데가 리딩을 요구하는 데가 여기. 그래서 얘는 5원 어디야? 여기. 얘는 어디야? 여기. 다 텍스트 파일을 리딩하는 구간에서, 그리고 텍스트 파일을 라이팅 백하는 구간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N은 상관없어, 실수. 왜? 이 사이클에서 먼저 첫 번째 주기에서 결정이 되고 두 번째 주기에서 써주기 때문에, 아니면 첫 번째 주기에서 쓰고 두 번째 주기에서 읽기 때문에 N은 사실 해석이가 아니거든. 근데 타격이 큰 거는 요놈과 요놈. 얘를 어떻게 해결해줄까? 자, 그러면은 지향 선생님 말한 것처럼 P4를 해주네. 포워딩을 해줘버려. 또는 바이패스를 시켜. 동의한 말이에요. 선을 하나 연결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내가 결국은 필요한 거는 연산을 하기 전에 들어가는 정보야. 그렇죠? 여기에 정보만 정확하게 익히면 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요 앞에 있는 애드라는 놈에 대해서 이 $S 공에 들어가는 그 정보, 그 데이터 값은 어떻게 결정돼? AL을 지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선을 따서 내가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지. 뭘 통해서? 그냥 머스를 통해서. 맞아? 뒤에 것도 마찬가지야. 얘도 넣어주면 돼. 근데 이렇게 넣어주면 돼? 안 돼. 단계가 틀리잖아. 세게 단계가 틀리잖아. 그러니까 같은 단계에서 넣어주시면 돼. 같은 단계. 스테이지 단계에서. 얘는 어떻게 돼? 아래에서 아래로 넣어주는데 얘는 굳이 필요 없어. 중요합니다. 각 반에서 이루어져야 돼. 여기에서 여기는 시간에 따른 흐름이야. 하드웨어적으로 시간에 따른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어. 각 반에서. 그러면 갖고 오는 건 알겠는데 언제 갖고 와? 요거까지만 하고 봅시다. 이제. 갖고 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언제 갖고 올까요? 그 조건이 뭘까요? 그 조건을 이제 디테일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데이터 하자들을
충돌이 일어난 데가 언제야? 라이팅 메모리를 접근을 할 때, 그렇죠? 메모리를 라이팅 벡터거나 아니면 레지스터 파일을 라이팅 벡터. 이때 결국은 연산된 결과가 레지스터로 그 연산된 결과를 내가 다시 써야 될 때, 미리 땡겨서 써야 될 텐데, 이게요. 우리가 뭐지 지금? RS 시간이 되니까 얼마나 남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할것 같아요. 어떻게 있어?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대충 있는 코드 다음 주에 이제 8비치는 어떻게 하면 될 거야? 팔레타이징이요? 팔레타이징이랑 이거 가는 그 메커니즘은 제대로 설명해 빨강이 안 나오네? 빨강 일로 가요 색깔은 됐고 팔레타이 사건을 여전히 안 해요. 팔레타이징이랑 그 가는 것만 제대로 보여줘야 이제 빨강 딱 언더가 선이 그래도 많이 왔어요. 어떻게 했냐? 근데 우리도 다른 색깔을 순서 3, 4번 안 해. 어차피 이게 메인이라서 그거 해야 돼. 제발. 순서 가는 것만 제대로 오! 괜찮네? 자네